반갑습니다. 영원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수동 사용 설명서 네 번째 시간이네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1초 스냅샷용 혹은 1분 봉용 전략을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제 전략 1번, 이제 전략의 스냅샷, 1초 스냅샷용, 그리고 2번은 분봉용,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매도도 마찬가지 1 번은 1초 스냅창용, 2 번은 분봉용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래 가지고 백태랑 오늘은 백태 최적화 테스트, 전진 분석까지 다 해 볼게요. GA랑 뭐 다 해 보겠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볼게요. 우선은 이제 백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보면 어 주식이고 국내 주식이고 1초 스냅샷 상태입니다. 그죠? 백테를 하기 위해서는 백테 DB를 만들어야 돼요. 주식과 코인, 주식에서는 회선하고 국내 주식, 코인은 업비트랑 바이낸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백테 DB를 만들려면 일단 DB에 일자별로 모으다 보면 이렇게 쭉 모이겠죠. 그죠? 이런 형태로. 틱봉은 스톡틱 이렇게 되고 분봉은 스톡민 그리고 날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죠? 코인 같은 경우는 코인티, 코인민 이렇게 저장되겠죠. 이걸 가지고 백테DB를 만들어야 돼요. 백테DB를 만들 땐요. 백테DB에서 일자별 DB로 백테DB 생성하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지금 11월 03 일부터 11월 첫 번째 요일이 03 일이에요. 그리고 2025 12월 마지막은 10월 30일 요렇게, 요렇게 해서 실행을 누르면 백TDB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스톡틱 백 DB 요게 만들어졌습니다. 767 메가짜리. 그리고 분봉도 마찬가지. 분봉을 만들려면 분봉 상태야겠죠, 여기가. 여기가 분봉 상태에서 요걸 실행하면 분봉으로 만들어집니다. 두 개 다 만들어 놨어요. 요런 형태로.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나서 이 백테스트를 딱 실행할 때 요렇게 백테 엔진 창이 뜹니다. 요런 형태로. 그래서 지금 보면 백테스트 엔진 시작 버튼이 회색으로 되어 있죠. 그죠? 엔진이 구동이 되고 나면 이제 분홍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지금 10 작년 11월 3일 그리고 마지막은 작년 12월 30일 요렇게 분봉은 9시 시부터 9시 30 분까지이기 때문에 요런 형태로 로딩을 하면 돼요. 그래서 로딩을 해 볼게요. 요런 형태로. 로딩을 하면 쭉 이렇게 엔진 구동하는 이렇게 보시면 집계형 프로세스 20개 만들고 그죠? 엔진 프로세스 32개 만들어서 거래대금 순위 추출한 다음에 종목별 데이터 로딩 다 하고 나면 이런 형태로 엔진이 준비 완료됐다고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이런 다음에 백태를 누르면 바로 백태가 되겠죠. 물론 이 전략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겠지만 해봅시다. 똑같이 11월 3일 그리고 12월 30일 요렇게 해서 어 1 0 0 원부터 해봅시다. 1 0 0 원. 2 천만 원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실행하면 백테스트가 실행돼요. 요렇게 바로 조금만 한 8 초? 9 초? 한 10초 안에 해결될 겁니다. 됐네요. 백태가 완료되고 나면 이제 그래프가 뜰 거예요. 그래프 뜰 때까지 잠시 기다려 봅시다. 자 요렇게 그래프 떴죠. 처참합니다. 일단은 뭐 이 전략으로 수익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거겠죠. 두 가지가 이렇게 두 개가 떠요. 백태 그래프는. 왼쪽 거부터 보시면 이게 수익률 합계 그래프고
지금은 요렇게 작게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빨간색, 파란색으로 네 개별적인 수익률 막대 그래프랑 그리고 수익률 합계 그래프 그리고 수익률 합계 이동 평균선까지 요렇게 표시됩니다. 위에는 보유 금액, 보유 금액이 제일 많은 게 100만 원 했는데 200만 원 쪼끔 넘어가네요. 그러면 한 두 종목 정도 매 매수가 됐겠죠, 동시에. 그래서 보면 결과를 보면 백대 기간, 백대 시간, 거래일수 총 40 일이었고 평균 계산틱수는 30 이고 배팅 금액은 100만 원, 필요 자금은 1,890만 원이네요. 이게 많네요. 총 한 18개 이상 됐네요. 그래서 거래 횟수가 1,879 회, 일평균 거래 횟수는 47회 좀 많아요. 어 전략 자체가 조건이 몇 개 없기 때문에 횟수는 많겠죠. 적정 최대 보유 종목 수 20 개. 평균 보유 기간이 361 초고 일절 720 손절 요렇게 해서 승률이 38% 밖에 안 됩니다. 수익률 합계는 마이너스일 거고 그죠. 수익금 합계도 납부 금액도 최대 낙폭이 28%, 매매 성능 지수 0.87. 매매 성능 지수가 적어도 1.0은 넘어야 수익이 나는 거겠죠. 그죠? 연간 예상 수익률 마이너스 156%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 우선 이거는 이제 몬테카를로 그래프예요. 수익률 합계를 랜덤으로 막 조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하향을 그리고 있죠. 그죠? 이 부분이. 그럼 이 전략을 못 쓴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그래프 형태인데 우상향을 띠고 있으면 그거는 쓸 만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이 MDD가 맥스 MDD가 있고 평균 최소 MDD 그리고 에버리지 MDD. 그러니까 이 전략은 마이너 26% 정도 다운되는 거를 예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략을 운영하면서 뭐 평균 MDD보다 더 떨어지면 전략을 중지하거나 뭐 전략의 베팅 금액을 낮추거나 할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지수랑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안 좋은 전략이라고 나오죠. 코스피가 빨간색, 코스닥은 파란색, 그리고 오렌지색이 현재 내 전략의 수익률 그래프예요. 그리고 시간별 수익금 계속 마이너스죠. 요일별 수익금도 마이너스. 요렇게 뜹니다. 요렇게 뜨고 이걸 닫으면 이제 상세 기록이 요렇게 표시돼요. 상세 기록에 보시면 3 일부터 해서 쭉 가다가 마이너스가 요 찍히겠죠. 이 중에서도 이제 플러스 나는 종목도 있고 마이너스 나는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상세 그래프는 이렇게 탭마다 이게 새로 탭마다 요런 형태로 정렬을 할 수 있어요, 시간별로. 매도 시간별로 정렬을 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리고 보유 시간별로도 정렬을 할 수가 있고 다 정렬을 할 수 있고 수익금으로도 정렬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누르면 여기에 그런 형태로 추가해 가지고 하나 더 추가해야 되네요, 벡터를. 뭘 추가할까요? 등락률 각도. 요렇게 해 보면 요렇게 그래프가 뜹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상세 기록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나를 찍고 화살표 키를 움직이면 요렇게 우측에 매도 조건이 표시돼요. 우리가 매도 전략에서 조건을 3 개를 넣었잖아요. 그죠?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매도가 되었는지 요렇게 표시하는 부분이 요 매도 조건이에요. 그래서 매도 조건도 요렇게 조건별로 요렇게 마지막에 청산된 건 요런 형태로 전략 종료 청산이라고 뜹니다. 이 부분. 그죠? 위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뜨는 거죠. 여기서 매도됐다는 거니까.
그런 형태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매도 조건을 전략을 짤 때 요걸 가지고 내가 뭐 새로운 매도 조건을 넣었는데 그 조건으로 얼마만큼 매도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몇 개의 개수가. 그죠? 요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용도로 쓰라고 요렇게 넣어 둔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익금 합계까지 표시되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표시된다는 거. 그죠?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를 할 경우 여기 매수 시간까지 여기 다 표시돼요. 물론 이 화살표도 빨간색 화살표도 그대로 표시되고요. 그죠? 지금 기본적으로 설정에서 이렇게 주문 관리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적용이 안 됩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용을 하시려면 이 설정에서 요거를 선택해야 돼요. 선택하고 나서 엔진을 다시 로딩해야 돼요. 우리가 코드 공부할 때 배웠지만 이걸 선택을 했을 때 로딩되는 엔진 프로세스가 로딩되는 클래스가 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 선택을 이렇게 저장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엔진 창은 어떻게 다시 로딩하냐면 여기 지금 로딩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엔진이 종료돼요. 그죠? 바로. 그리고 설정을 바꿨기 때문에. 그 엔진창이 다시 닫아져 있으면 여기서 이제 컨트롤을 누르고 여기 마우스 오버해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Alt 엔터를 누르면 기본 전략을 백테스팅한다. 그게 단축키고요. 그 컨트롤 키와 함께 누르면 백테스트 엔진을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컨트롤 Alt를 누르면 변수 목록이 포함된 그래프가 저장됩니다. 요거는 이제 백테 예전에 클럽이라고 백태 금액에 따라서 변수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요즘은 거의 사용 안 해요. 요렇게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요렇게 다시 창이 뜹니다, 엔진 창이. 그죠? 지금은 요걸 안 할 거기 때문에 끄고 그러면 다시 엔진을 로딩해야 돼요. 요런 형태로. 다시 엔진을 로딩해 볼게요. 이게 색깔이 한번 파란색 되니까 계속 파란색이네요. 다시 엔진을 로딩하면 다시 이게 빨간색으로 변할 겁니다. 그죠? 다시 빨간색으로 변했죠. 그러면 이제 엔진이 로딩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금액별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요거를 누르면 이제 그래프를 바로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누를 때는 이렇게 손으로도 마우스로도 클릭할 수 있지만 요런 형태로 화살표 키를 이제 마우스를 안 움직이고 화살표 키를 움직여서 엔터를 쳐도 요렇게 바로바로 로딩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그죠? 로딩이 되고 이제 호가창 설명할 때 했었지만 이제 이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이제 16 개까지 확장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럼 확장시키면 이제 팩터를 이제 더 많이 한 번에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호가창을 켰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가창을 켤게요. 호가창을 킨 상태에서 그래프를 누르고 나서 이제 마우스를 하나 딱 찍으면 요렇게 이렇게 호가창이 바뀌죠. 그죠? 요런 형태로. 그래서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을 요렇게 바로 갈 수도 있고 여기도 단축키가 돼 있어요. 그죠? Alt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좌우로 움직이면 이제 요렇게 노란색 선도 움직이지만 요렇게 데이터도 바뀌죠. 업키 누르면 매수, 다운키 누르면 매도, 좌우를 누르면 앞뒤로, 그죠? 앞뒤로 가집니다. 그런 형태로.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 이런 구간이 보여요. 이렇게. 요 구간에 데이터가 없어서 이렇게 보면 십자선도 안 움직이잖아요. 요 구간에서는. 그죠? 요 구간에서는 움직여요. 요 구간에서. 이건 VI예요, VI. 여기는 VI가 두 번 걸렸네요. 그죠? 요런 형태로. VI 기간이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대해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게 이제 하합시
얘가 마지막이 9시 18분 47 초네요. 47 초에 들어가 가지고 21분 13 초, 14 초에 풀렸네요. 그죠? 21분 14 초. 48 분에 걸려 가지고 49 분? 아니지. 58 분. 18분 58 초네요. 정확하게 58 초. 18분 58 초에 해서 21분 13 초. 2분 쪼끔 넘죠. 그죠? 2분 쪼끔 넘게 걸렸어요. 보통 이렇습니다. 첫 번째 거는 볼까요? 첫 번째 거는 34 초에 들어가 가지고 38 초, 2분 4초 걸렸네요. 그죠? 쪼끔씩 시간이 틀려요. 두 번째 거는 다시 볼까요? 두 번째 거는 58 초에 들어가서 13 초에 넣었으니까 얘는 2분 15초 걸렸네요. 두 번째는. 그죠? 2분 3 초, 2분 15 초. 다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 2 분인 것 같아요. 최소 2분 이상 걸려서 VI가 해제되는 겁니다. 고렇게 해서 이제 이 호가창을 보시면서 이 호가창에 보면 그때 당시에 호가랑 이렇게 다 나옵니다. 매수, 매도. 매수 호가랑 호가 잔량이 있잖아요. 요렇게 잔량이. 그래서 우리가 설정에서 주문 설정에서 보면 요 시장가 주문 시 호가 어디까지 요 3 호가로 설정했잖아요. 호가 범위 시장가 호가 범위. 그래서 3 호가 이내에 여기 보면 잔량이 많죠. 1959, 41 요런 형태로 세 개를 합쳐서 1 0 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매수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시그널이 발생하더라도 요 호가 잔량이 만족하지 않으면 주문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죠? 매도는 바로 시장가이기 때문에 최대를 5 개를 다 합쳐 가지고 그죠? 무조건 나가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요렇게 백테를 해서 세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저는 지금 원래 가로 픽셀이 3440 인데 녹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작게 해둔 상태고요. 실제로는 뭐 지금 화면에 안 보이시겠지만 조금만 보이겠네요. 그죠? 화면에 조금만 보이도록 해 볼게요. 조금만 보이도록 하고 뭐 요렇게 팩트를 더 선택하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눌러 보면 요렇게 뜹니다. 다른 여러 가지들이. 또 요렇게 해서 또 눌러 보면 또 뜨겠죠. 그죠? 요렇게 뜹니다. 다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그래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 하나하나마다 이 왼쪽 아래에 있는 것들이 움직여요. 거기에 해당하는 값들로 이렇게 표시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제 차트에 표시되는 값들이 마우스 세로선 기준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값들이. 그 상단 요거는 이제 정보창은 볼 필요가 없겠죠, 여기에서는. 정보창은 맨 마지막 거니까. 실시간 차트 볼 때는 필요하겠지만 요렇게 계속 움직입니다. 변하죠. 그런 형태로. 거기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죠? 여기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여기 호가창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요런 형태로. 여기 이렇게 이전 거 지금 매수 시점에서 보면 이전 값이 요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그다음 값 요렇게. 여기에서 이제 시그널이 발생해서 매수가 된 거예요. 요런 형태로. 여기에서도 이제 요런 뭐 이동 평균부터 이렇게 쭉 데이터들을 쭉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숫자로 그림으로 보신 분들은 이제 차트 위주로 보시면 되고 숫자 위주로 세부적으로 보시는 분은 요 호가창을 보시면 돼요. 그런 형태로. 그렇게 하면 이제 백태가 일반적인 백태가 돼서 요렇게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전략 편집기 창에는 기본적으로 이 전략을 만들고 기본적인 전략을 임의대로 그냥 대충 숫자를 이렇게 임의대로 넣으면 돼요.
이 숫자들의 최저값들은 우리가 최적화해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충 요렇게 넣고, 이 전략을 처음에 만들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 매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부분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략을 만들 때 대부분의 뭐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뭐든 뭐 인터넷상에서 전략들이 보면 매수 전략 위주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를 예를 들어서 보면 어 복잡하네요.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쳤을 때, 그죠?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쳤을 때 여기서 절대적으로 무조건 수익이 나는 매수 시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난 결과값들을 보면 뭐 이쯤 이 근방, 그죠? 여기는 수익 날 구간이 들락날 워낙 변동이 심해서 없지만 뭐 이 구간 정도, 이 구간, 요 구간 정도, 그죠? 요 구간 정도에서 아무 때나 사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구간이에요. 그죠? 여기서 여기 상승하는 구간 언제든지 여기서부터 이 정도 꼭까지의 구간이, 그죠? 근데 이 구간을 매수 조건으로 찾으려고 하지만 제가 뭐 10년 넘게 주식 관련해서 전략을 연구하고 있지만 그런 조건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있다면 세상에 밝혀지지도 않은 분들은 그죠, 혼자만 쓰겠죠. 그런 전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전 매수 전략은 없으니까 중요한 건 매수의 전략은 기본적인 이런 기본적인 매도 조건, 뭐 가령 이런 간단한 매도 조건이라든지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기본적인 매도 조건만을 가지고 매수 조건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 백테를 했을 경우 손실만 안 나는 전략을 만들면 돼요. 매수 조건 같은 경우.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의 매수 조건을 노력을 많이 하실 필요가 없고 기본적인 매도 조건을 써서 손실이 나지 않는 매수 조건을 만드시는 게 1차 목표예요. 그게 이제 매수 전략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만드시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전략은 매도 조건을 잘 짜야 돼요. 매도 조건을.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매도 조건이 설정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프로 그려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뭐 그 그림판이 보시다 3D 그림판, 3D 그림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게 확대되네요. 자, 요런 형태로 해서 브러쉬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되네요. 자, 브러쉬로 해 가지고 주가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빨간색으로. 주가가 뭐 이런 형태로 요런 형태로 움직였다 합시다. 요런 형태로. 그죠? 주가가 필요 없이 어 주가가 주가가 필요 없이 이 지점을, 자 빨간색 이 지점을 우리가 매수한 지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매수, 매수 이 빨간색 점을요. 그러면 이제 매도 조건을 어떻게 작성하냐면 주가가 이제 내가 매수하는 시점에서 뭐 이런 형태로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올라갔다가 뭐 내려올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매수한 시점에서 뭐 이런 형태로 계속 흐를 수도 있을 거고, 단기적으로. 흐르다가 내리는 건 나중 문제고. 그리고 매수한 시점부터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죠? 보통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처음 구간은.
그 이후로 뭐 이렇게 될 수도 얘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계속 흐를 수도 있고 얘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여기서 흐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얘도 마찬가지. 그죠? 여기서 흐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건 나중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매도 조건을 어떻게 작성하냐면 이 세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뭐 수익률로 구분할 수도 있겠죠. 수익률이 뭐 2%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2% 이하라든지 아니면 그 사이라든지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겠고 뭐 1%로 할 수도 있고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는 왜 중요하지 않냐면 최저가로 최저값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령 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수익률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수익률 자체는 그 내가 어떻게 매수를 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매수 조건이나 매도 조건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 종목을 매수를 하기 때문에 정량화를 시켜야 돼요. 그죠? 전처리를 해야 돼요, 전처리를. 그래서 다시 이제 매수 시점에 이전 주가를 그려 볼게요. 가령 예를 들어 뭐 시작을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시점에 매수를 했다. 주가는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그죠? 음. 그다음에 아까는 수익률로 했지만 또 다르게 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 몇 틱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30 틱이라 합시다. 우리가 보통 평균값 틱수를 30을 많이 쓰니까. 그죠? 30 이라고 두고 30 이라고 둔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0틱 내에 저가의 선을 하나 그을 수도 있죠 요렇게. 그죠? 고가의 선을 그을 수도 있어요. 저가에 이렇게 선을 그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고가의 선을 그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겠죠. 기준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눌 기준. 우리가 이제 주가는 내가 매수한 시점에서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를 띠면서 변동하게 됩니다. 그죠? 그 세 가지의 형태. 세 가지 중 하나겠죠. 세 가지 중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상승, 횡보, 하락 이 세 가지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보통 표현할 때. 모든 주식이나 뭐 코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까는 수익률로 했지만 수익률보다는 이제 아까는 수익률로 했었죠. 그죠? 수익률, 수익률 뭐 2% 든지 뭐 2% 보다 큰 거 2% 보다 컸을 때 아니면 작거나 2% 보다 컸을 때 아니면 마이너스 2% 보다 작을 때 혹은 그 사이일 때 그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어요. 30 틱리의 고가 매수 시점에 고가랑 그죠? 매수 시점에 어 최고 고가, 최고 고가 그리고 최저 저가가 되겠죠. 그죠? 최저 저가. 이 최저 저가보다 낮을 때 그리고 그 사이 요 사이일 때 고가보다 높을 때 요렇게 세 개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가보다 높으면 상승 중일 거고 최저 고가랑 최저 저가 사이일 때는 횡보 중인 거예요. 그죠? 내가 매수한 다음부터. 그리고 최저 저가보다 낮을 때는 하락 중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30 이라는 숫자는 최적화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최적화하면 내 전략은 20 틱이 될 수도 있고 뭐 10 틱이 될 수도 있겠죠. 10틱 내에 고가랑 저가 사이를 한다든지 뭐 40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고 60이 될 수도 있고 뭐 천차만별이겠죠. 그죠? 요런 형태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매도를 이렇게 분리를 세 가지 형태로 분리를 해 가지고 각각의 해당하는 구간마다 사용할 매도 조건을 작성을 해야 돼요. 이런 형태로. 여기 몇 개, 여기도 몇 개, 여기도 몇 개, 요런 형태로 작성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하락고 여기는 이제 적겠죠, 개수가 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3 개다 하면 어 여기가 제일 많을 거예요, 상승 중일 때. 상승 중일 때가 뭐 한 대여섯 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행보 중일 때도 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행보 중일 때는 빨리 잘라야 되니까. 그죠? 이 구간은 망설일 필요 없이 빨리 잘라야 돼요, 최대한 수익이 나게끔. 이 구간이 횡보할 때 구간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수익이 나는 선에서 잘라야 돼요, 수익이 나는 선에서. 그래서 여기 횡보 구간에는 항상 또 중요한 건 수익이 나는 선에서 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체크를 해야 돼요. 시간 체크. 시간. 일정 시간 안에 시간이 지났는데 이후가 되었는데 이 구간에서 맴돌고 있다 할 때 수익 나는 조건으로 매도가 되도록 잘 짜야 됩니다, 이 현거 구간은. 그죠? 현거 구간은 특정 조건일 때 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가까이 간다거나 이 사이에서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 이 구간에 맴돌고 있다는 건 어 상승할 여력이 적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상승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깐 이 구간 지금 여기 정했던 구간, 이 라인 뒤에 거, 그죠? 이 라인 뒤에 구간은 다시 상승했을 경우 다시 매수하면 돼요, 이 구간. 이 구간도 하락했을 때 여기서 매도를 했다 치면 여기서 다시 상승이 됐으면 여기서 다시 사면 돼요. 그죠? 여기도 다시 사면 되고. 어 이 구간도 여기서 하락하기 직전에 여기서 매도 한번 때렸다가, 그죠? 여기서 다시 사면 돼요. 그렇게 전략을 짜셔야 돼요. 이것까지 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 문제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행보 구간은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이 구간에 머물고 있을 때 수익이 나는 조건에 한해서 매도를 해야 되고, 그죠? 그래야 여기서 일명 짤짤이, 그죠? 우리가 전략을 만들다 보면 뭐 마이너스 1% 에서 플러스 1% 사이에 매도가 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죠? 많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수익으로 전환을 하려면 수익 나는 조건으로 매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윗구간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그죠? 그런 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적 이 맨 아래 구간에는 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음 얘는 지금 이 그래프는 지금 여기서 상승했지만 혹 다른 종목들은 여기서 상승할 수도 있고 뭐 여기서 상승할 수도 있어요. 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조건이 만족하면 매도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매도가 거의 핵심이기 때문에 시스템 트레이딩에서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다음에 또 시간이 나면 또 별도로 또 녹화해서 해 드릴게요. 뭐 요런 형태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세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세 가지로 요렇게 1 구간, 2 구간, 그러니까 상승 구간, 행보 구간, 하락 구간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 거. 두서없이 이렇게 그림판으로 그렸는데 말로는 이해가 다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고렇게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단지 요렇게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요렇게 한 거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전략 편집기에서는 별도로 이제 백파인더라는 게 있어요, 백파인더. 백파인더는 예제를 눌러 보면 이게 백파인더, 백파인더 전략 이렇게 일단 저장해 둘게요.
죠. 그 팩파인더는 매수 조건만 있어요. 매도 조건은 없어요. 그래서 매수 조건만 확대해 보면 팩파인더는 뭐냐면 그냥 예를 들어 음 그래프를 하나 봅시다. 팩파인더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시점 이 그래프를 두고 봤을 때 어떤 시점 이후에 특정 구간 내에 이 주가가 몇 프로 이상 상승하는 시점을 찾는 게 팩파인더예요, 역으로. 그죠? 우리는 이 구간을 찾아서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팩파인더는 꼭 반대예요. 미리 이 구간을 상승하는 구간을 찾아 가지고 앞에 어떤 값들이 변수들이 어떤 값들을 가지는지 찾기 위해서 팩파인더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팩파인더 예제를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탐색 틱수 요거는 이제 뒷구간 탐색할 300틱 내에 탐색 등락률 10% 이상 300틱 내에 10% 이상 상승하는 구간을 찾는 거예요. 그 구간을 찾을 때 어떤 값들을 기록할 건지 요렇게 요런 형태로 기록할 값들을 요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요런 형태로. 그죠? 만들고 그 기록할 값들의 칼럼을 셀프 틱 컬럼스에 요렇게 저장해 줍니다. 컬럼스에. 칼럼명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의 칼럼명. 그리고 셀프 틱 데이터는 요 위에서 만든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은 우리가 변수 로딩에서 쓴 변수 값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요렇게 위에서 만든 체경도 차이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넣어 가지고 탐색 범위 곱과 이 어레이 데이터에 대한 그 맥스 값을 가져와서 현재가 대비 등락률 요렇게 가져와서 요 부분은 뭐 수정할 일이 별로 없겠죠.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렇게 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안 넣으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보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전략에서 만족해야 될 조건들, 최소 조건들, 그죠? 그걸 넣을 수도 있어요, 요렇게. 지금은 초당 거래 대금이 일특전 초당 거래 대금보다 큰 거, 그리고 현재가 대비 고가 등락률이 탐색 등락률 이상인 거, 그죠? 그 데이터 길이가 무조건 30 이상일 때. 그리고 이제 맨 밑에는 수정하시면 안 되는데 현재 날짜랑 마지막 날짜가 300틱 이후의 날짜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데이터는 한꺼번에 쭉 로딩되기 때문에 같을 때만 백태 결과를 보내는 겁니다. 토탈 프로세스로. 그러면 얘가 집계를 해 가지고 보여줍니다. 그죠? 요것도 돌려볼까요? 이걸 백테스트로 하면 안 되는데 중지해야 되네요. 아마 오류날 거예요. 중지되었고 백파인더로 해야 돼요. 백파인더 11월 3 일부터 백파인더 상태니까 그죠? 백파인더 해 가지고 이 로 전략을 로딩 어 잘못했네요. 음 됐네요. 백파인더로 바꾸고 백파인더를 눌러 보면 네 쭉 데이터가 요렇게 저장되는 게 보이죠? 자 요게 백파인더로 찾은 시점이에요 요렇게. 이 코드 번호랑 이렇게 시간 그리고 우리가 방금 작성했던 또 작성했던 여기 작성했던 요 데이터들 최강도부터 해서 요런 데이터들이 요렇게 쭉 이렇게 추출됐다고 요렇게 뜨는 겁니다. 요런 형태로. 요런 형태로. 그죠? 중간에 빈 곳이 9초 걸렸다고 요렇게 쭉 뜨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그래서 이 데이터 값은 여기에서 보기에는 힘드니까
여기도 백테스트에 다 저장돼 있어요. 백테스트 DB를 열어보면 여기 백파인더 전략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파인더 전략 값을 요렇게 보면 요렇게 저장돼 있어요. 우리가 만들었던 그죠? 최강도라든지 최강도가 거의 뭐 100이 거의 다 넘네요. 그죠? 요런 형태로 저장돼 있습니다. 요런 형태. 그래서 이거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종목 코드로 필터링을 해서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안 해도 순서대로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하나당 이렇게 9시 1분 1초 4초 6초 8초 요렇게 4 개가 기록돼 있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 그죠? 이 종목 같은 경우. 요럴 때 상승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여기도 보면 여기는 한 개만 있고 여기도 하나, 요렇게 하나. 이렇게 보통은 같이 요렇게 같이 찍힙니다. 여러 군데 여러 곳이. 그죠? 얘 같은 경우 많이 찍혔네요. 그죠? 486 486990 얘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혔어요. 그죠? 요렇게 9시 1분 11 초부터 9시 1분 37 초까지 요렇게 찍혔어요. 그러니까 2025년 1월 4일 11월 4일 9 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차트에서 어떻게 보냐면 이거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차트를 열고 확장 2025 11월 4일 4 일이잖아요. 11월 4 일. 그리고 종목 코드 번호가 486990. 그래서 여기서 486990 치면 요렇게 나와요. 자 11월 4일 날짜. 아니죠. 여기는 11월 4일 3 일이네요. 요거 11월 4일 요렇게 해서 다시 검색 요게 여기. 그래서 여기 9시 1 분부터 9시 1분 11 초부터 여기 상승했으니까. 그죠? 상승 동향을 거의 상한가 찍었네요. 그죠? 이 구간들이 다 잡히는 거예요, 이 데이터들이. 여기에, 여기에. 그죠? 1분 11 초부터 1분 11 초부터 뭐 이렇게 확대해 보면 1분 11초 여기부터네요. 그죠? 여기부터 쭉 여기까지 30 몇 분까지 9시 1분 37 초까지 요까지 요 구간이 다 잡히는 거예요, 요 구간들이. 그죠? 10% 이상 상승했으니까. 그래서 그 구간 데이터를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 매수 시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그죠? 그게 뭐 변동이 많았기 때문에 찾지는 못할 거예요. 고게 이제 백파인드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런 형태로 실행하면 됩니다. 백파인더는. 다시 예제 전략으로 오면 이제 백파인더는 필요 없기 때문에 한번 지워 볼게요. 지울 때는 다시 Alt D 해서 요렇게 창이 뜨면 설명을 했었는데 없어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못 했잖아요. 그죠? 셀 클릭 시 데이터 삭제한다 했으니까 백파인더 전략을 요렇게 누르면 삭제할 거냐고 이렇게 뜹니다. 그죠? 그럴 때 예스 누르면 삭제됩니다. 다시 보면 어 이게 갱신을 제대로 안 하도록 되어 있네요. 다시 열면 이렇게 삭제되어 있죠. 그죠? 갱신이 제대로 안 되네요. 수정해야겠네요. 요렇게 삭제되도록 요렇게 돼 있어요. 잠시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갱신 오류를 바로 수정하고 왔습니다. 예. 제대로 코딩은 되어 있는데 삭제하고 나서 이 테이블을 너무 빨리 그러니까 삭제하라고 쿼리 프로세스로 삭제 명령을 보냈는데 쿼리 프로세스가 처리하기 전에 이게 다시 갱신이 돼서 삭제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바꿔 놨어요. 1초 쉬었다가 갱신하라고. 그래서 요렇게 삭제하고 나면 이렇게 1초 쉬었다가 요렇게 갱신되도록 바꿨습니다. 그죠? 제대로 갱신됐죠? 자 요렇게 바꿔 놨고요. 그리고 다시 로딩을 해 봅시다. 자 이제 설명은 다 됐고 그렇게 전략은 중요한 거 매수는 기본적으로 그죠 어떤 전략이든 간단하게
매도 전략을 만들어서 마이너스만 나지 않는 조건, 그죠?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도 상관없어요. 뭐 왔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났다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수익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그림판을 봅시다. 새로 만들기 해서 그림판을 다시 보면, 매수 전략을 만들 때는 이제 수익률 그래프가 이게 영선을 하나 그려 놓고, 그죠? 이게 영선이에요. 영선을 하나 그려 놓고 수익률 그래프가 막 이렇게 되더라도, 그죠? 막 이렇게 되더라도 지금은 요렇게 마이너스잖아요, 끝났을 때. 근데 분포를 보면 비슷하잖아요, 아래 위가. 요런 매수 조건만 만들면 돼요. 요런 매수 조건. 가령 뭐 이렇게 돼 있는, 요렇게 돼 있다면 안 돼요, 이거는. 얘는 안 돼요.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 지금 끝은 플러스라도, 그죠?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수익률 그래프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이런 형태로 비슷한 분포를 가지는, 매도가 비슷한 분포를 가지는 매수 조건만 만들면 됩니다. 뭐 물론 이런 형태가 제일 좋겠죠. 이런 형태가 거의 다, 지금은 마이너스라도 거의 다 플러스니까, 그죠? 요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분포만 상위 위에 있는 요 매수 조건만 만들면 됩니다.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도 조건은 좀 전에 설명했던 대로 세 가지를 나눠서 세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전략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음 전략 편집기 말고 이제 변수 편집기, 최저가 편집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하나씩 봅시다. 전략 편집기에서는 설명했던 대로 전략 만들고 요걸 가지고 어 최적화용으로 바꿔야 돼요. 예제를 불러 보면 요렇게 원래 기본 전략을 요렇게 만들었을 때 최적화용으로 만들려면 요거 숫자를 변수로 바꿔 주면 되는 거예요, 요런 형태로. 그죠? 변수로 바꿔 주고 나서 누르면 되는데, 다시 불러옵시다 우리가. 이렇게 불러와서 이렇게 가 가지고 이 부분은 참고만 하는 거고, 자 요거를 요거는 요거는 일단 없어도 되니까 생략할게요. 최적화 평균값이 없을 때는 0 이니까, 그죠? 요거는 안 할 거예요. 그죠? 안 할 거 놔둘게요 그러면. 요렇게 변수 요렇게 변수, 여기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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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값 없애고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 버튼을 누르면 요렇게 바뀝니다. 그죠? 그러면 셀프 바스 1 부터 9 까지 요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요렇게 바뀌고, 그다음에 매도 우선으로 하면 거꾸로 돼요. 여기가 매도부터 1, 2, 3, 4 이렇게 변수가 마치 예전에는 이 순서에 따라서 최저가가 달라졌는데, 지금은 순서가 다르다고 값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최저값이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뭐 전략을 추가하거나 했을 경우 번호가 달라질 수 있겠죠. 번호가 만약에 뭐 이게 10이 되고 여기 8이고 뭐 여기가 뭐 20이다, 이렇게 잘못되었을 경우 그럼 빈 곳이 없어야 돼요. 그때는 요 키값 재정렬 요렇게 누르면 다시 요렇게 정렬이 됩니다, 요런 형태로. 그죠? 요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최적화, 최적화, 여기가 있네요. 여기네, 여기. 최적화 예제 전략으로 저장해 볼게요. 요렇게. 여기도 이 최저가 예제 전략 요렇게.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저가 편집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로딩 해 보면 지금 예제 전략 요렇게 아니 뭐야. 어 예제 최저가 전략.
최적화 예제 전략이었는데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최적화에 무슨 최적화 예제 최적화 전략은 필요 없어요. 요거 지우고 1초 있다 갱신될 거고. 그죠? 최적화 예제 최적화 전략은 필요 없어요. 지금 최적화 예제 전략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다시 로딩하면 이제 하나밖에 없겠죠. 그죠? 그죠? 됐네요. 자, 요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또 예제를 눌러보면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지정할 거예요. 범위를. 자, 요걸 다시 카피해서 로딩을 한 다음, 자, 요거는 이제 설명이니까 일단 지울게요. 설명은 일단 0번은 이제 평균값 계산 틱수예요. 보통은 초봉에서 1초 스냅샷은 30, 30, 0, 30 요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하나 요거를 이제 크게 복사를 해서 메모장에서 봅시다. 메모장에서 일단 요거는 상을 살짝 밀어두고 메모장으로 카피를 해볼게요. 자, 요렇게 요런 형태, 자, 요런 형태예요. 창 좀 줄이고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자, 여기서 합시다. 요렇게 띄워놓고 요렇게 띄워두고 얘는 크게 잘 보이니까 요렇게 요렇게 요런 형태예요. 그죠? 지금 9번까지 있죠. 그래서 보면 모두 이제 셀프 바스 형태로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예요. 딕셔너리 선언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고 그 키값은 0부터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순서대로 입력을 해놨잖아요. 그죠? 요거를 전략을 보고 이제 리스트인데 이중 리스트예요. 그죠?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는 다시 리스트고 두 번째 요소는 최저값인데 어떻게 작성할 거냐면 시작값 그리고 마지막 값 그리고 간격 그다음에 최저값 요렇게 할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최저값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등락률 첫 번째 거는 셀프바스 0은 평가 계산 틱수이기 때문에 그냥 30, 30, 0, 30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두 번째 등락률은 0에서 10까지 1 단위로 할 거다. 뭐 최저값을 모르니까 일단 0으로 해볼게요. 0으로. 그리고 등락률 최고값은 25에서 15까지 마이너스 1 단위로 요것도 25 최대한 범위를 넓혀서 25로 하고 그다음에 셀프바스 3은 고저평균 대비 등락률이잖아요. 그죠? 이건 마이너스 뭐 5부터 합시다. 마이너스 5부터 뭐 0까지 1 단위로 최저값은 0이고 당일 거래대금 이게 이제 10억이네요. 원래 당일 거래대금은 억 단위 100만 단위니까 요렇게 하면 1억이잖아요. 요거는 10억. 이렇게 하면 10억. 어? 10억. 공이 이렇게 표시되네요. 이게 메모장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전에부터. 그죠? 10억부터 100억까지 현재는 20억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그다음은 50에 120. 요게 이제 5번 체결 강도. 그죠? 50에서 120까지 10 단위로 현재는 50이고 그다음에 체결 강도 차이 3부터 10까지 현재는 3 그리고 등락률은 25 그러니까 등락률 몇 프로 이상이도 무조건 매도하는 거 25에서 29까지 30으로 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 30%가 도달하면 그 상한가인데 30%가 넘을 수 없기 때문에 29점 몇 프로 그 마지막 만약에 다음 호가가 30 등락률이 30.1이다 이러면 그전 등락률로 마감이 됩니다. 호가로. 그래서 29점 몇 프로예요. 항상 딱 30%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간혹. 그래서 29로 해 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익률은 마이너스 손절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5까지 그 익절은 1부터 10까지 2% 요런 형태로 요런 형태로 작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복사를
복사가 됐나요?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복사를 해서 그 복사가 안 되네요. 복사해서 메모장은 복사가 안 되네요. 허허. 그대로 작성해 볼게요 다시. 0, 25, 여기도 0, -5, 여기도 똑같고 53, 25, -1 이렇게 요렇게 똑같이 작성했어요. 그다음에 최적화 예제 범위라고 기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로딩하면 이렇게 바뀌겠죠. 어? 어. 최저가 예제범위 요걸로 했죠. 다시 필요 없는 거 지울게요. 범위 보면 예제 최적화 요건 지우고 갱신되고 됐어요. 자 요렇게 바꿨습니다. 요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미리. 이게 최저가는 뭔지 몰라요. 그죠? 뭔지 모르고 최적화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로딩하고 저장 버튼 뭐 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최저가 값으로 지금 매수 전략으로 다시 저장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최적화가 안 됐으니까 하지 않을게요. 그죠? 최적화를 할 때 이 학습 기간, 검증 기간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학습 기간은 우리가 지금 봅시다. 달력을 보면 11월 월부터 1 주, 2 주, 3 주, 4 주, 5 주, 6 주, 7 주, 8 주, 8 주에 8주 반 있네요. 그죠? 8주 반. 그러니까 최대 8로 하면 돼요. 8 안에 한 주 남겨 놓읍시다. 한 주 남겨 놔요. 마지막 주를 나중에 최저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주 남겨 놓고 그냥 여유 있게 합시다. 그러면 6에 6에 2, 6에 2, 6에 2로 그러지 않아요. 총 7 주니까 6에 2로 합시다. 근데 이 검증 기간은 이 학습 기간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6에 2로 하면 총 6 주의 데이터를 가지고 2 주간 검증 기간을 가지고 최적화를 할 건데 이 학습 기간 내에 검증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다시 이제 어 백테일을 다시 로딩하기 위해서 자 요렇게 마지막 우리가 지금 어 26 일까지 할 거니까 19 일까지만 로딩합시다. 그죠? 19 일까지만 로딩해야 돼요. 최적화 나중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다시 또 11월 3 일부터 그러면 총 이제 1, 2, 3, 4, 5, 6, 7, 7 주네. 7주 로딩했어요. 그죠? 7 주. 7 주를 이렇게 해서 로딩할게요. 7 주를 로딩하고 7주 중에 2 주를 1주 합시다. 1 주. 1 주를 검증 기간이라고 두고 그죠? 요렇게 해서 이제 최적화를 할 수 있는데 최적화는 이제 이 학습 기간을 검증 기간을 두지 않고 하는 게 그리디 또는 베이시안이에요. 그리디 또는 베이시안. 그리고 이제 검증 기간 하나만 테스트하는 게 요거 검증. 요 앞에 있는 거는 이제 그리드 최적화고 뒤에 있는 거는 옵투나 최적화예요. 옵투나. 그리고 이제 검증 기간을 하나만 쓰는 게 검증 기간을 여러 개 쓰는 게 교차 검증이에요. 요런 형태로. 그리고 확인 기간은 이 테스트할 때만 씁니다. 테스트 편집기에서. 그죠? 테스트 혹은 전진 분석할 때 요 두 개에서만 확인 기간을 써요. 이 최저가 편집기에서는 확인 기간을 선택을 해도 무의미해요.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시고. 최저가 실행 횟수는 수동으로 이렇게 정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0을 두고 많이 합니다. 0을 두고 하면 자동으로 2%가 코드 설명했을 때 했던 것처럼 2%가 갱신이 되지 않거나 혹은 최대 기준값이 갱신이 되지 않으면 멈추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0 설정이고요.
그리고 기준값은 이렇게 TG부터 CACR까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마우스 오버하면 요런 형태로 설명이 뜹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는 쪼금 잘리네요. 다시 옮겨 가지고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하면 요렇게 뜹니다. 그죠? TG는 수익금 합계, TP는 수익률 합계, CACR은 연간 예상 수익률이고 그 외에는 나누는 것들 그죠? 고런 값들이 요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보통 TG를 많이 쓰고 TGI면 뭐 G2M, GM 이게 M이 들어가는 거는 MDD를 계산한 거예요, MDD를. MDD를 비율로 따지는 거죠. 그죠? 요렇게 눌러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기준값 제한은 뭐냐면 이 값을 이게 백테를 하다 보면 이 값들이 하나씩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 값들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 폭 여기 설정에 들어가 있는 값이 아닐 경우 이 기준값을 0 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마이너스 최대값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최적화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죠? 고렇게 해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처음부터 쓰시면 안 되고 최저가를 하다가 내가 특정한 방향으로 뭐 최대 낙폭률을 줄이고 싶다든지 할 때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돼요, 이 부분은. 처음부터 이거를 많이 줄이면 최저값을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적화를 몇 번 하고 나서 그러니까 전략을 운영하다가 뭐 거래 횟수를 쪼끔 높이고 싶다 하든지 할 때 여기를 쪼금씩 높인다든지 최저가 1회 이상은 최소한 실행한 다음에 기준값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옵투나 설정은 여기 있죠. 그죠? 옵투나. 그죠? 요 부분. 요거기는 이제 변수를 만약에 내가 이 셀프바스 1을 최적화하지 않고 싶다 하면 요렇게 1을 넣으면 돼요. 여기에 1. 그리고 만약에 뭐 2 번도 최적화하지 않고 싶다 하면 이렇게 1, 2 셀프바스 키 값의 번호 요렇게 콤마로 분류해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옵튜나를 돌릴 때 최적화가 되지 않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최저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범위 간격 자동 탐색 요거는 이제 옵튜나에는 이 간격을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탐색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에 간격이 지정되어 있는 걸 무시하고 자동으로 옵튜나가 소수점을 대든 어떻게든 자동으로 탐색하는 겁니다. 그게 요 옵션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이제 옵튜나 샘플러 TP가 베이지안, 뭐 블루포스, CMA, 이게 몬테카를로, QMC 그리고 랜덤 샘플러 이렇게 5가지의 샘플러가 있어요. 요 형태로 보통은 이제 TP 요 베이지안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어 옵튜나는 실행 횟수가 보통 여기 설명을 보시면 옵튜나의 실행 횟수는 변수의 개수만큼 실행되어도 기준값이 변경되지 않으면 탐색을 종료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그죠? 변수가 지금 9개잖아요, 지금. 10개잖아요, 10개. 그럼 10번 실행되었을 때 안 되면 종료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예제이기 때문에 몇 개 없어서 이렇게 되지만 근데 이 강제로 이제 숫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지금은 뭐 한 20 회로 해 볼게요. 20 회로 요런 형태로. 요거는 빼고 요런 형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튜나 보드는 옵튜나 대시보드는 옵튜나 한 과정을 제가 지금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옵튜나 한 과정을 요렇게 볼 수 있어요. 요런 형태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죠? 요렇게. 그죠? 요렇게 봐서 보면 요런 형태로 그래프가 요렇게 뜹니다. 그죠? 요런 형태로. 이게 옵튜나 대시보드예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어요. 요런 형태. 요렇게 상관관계 그래프, 뭐 개별적인 그래프, 변화한 값들 요런 형태로. 저는 대시보드 누르면 요렇게 뜹니다. 옵션한 값들이.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전략을 이제 지금은 이제 예제 전략이라 변수가 몇 개 없지만 변수가 뭐 100개 넘게 쓰시는 분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 돌릴 때는 이 교차 검증 베이지안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버튼은 3 개가 있지만
대부분 맨 위에 걸 많이 써요, 교차 검증. 요게 가장 어 진화한 알고리즘이라 그죠? 교차 검증을 많이 씁니다. 물론 이제 여기 테스트 편집기에서도 교차 검증 요 2개, 저질 분석에서도 요거 2개. 물론 다른 걸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요거는 전체 데이터 그대로 다 쓰는 거, 검증 구간 하나만 두는 거, 여러 개 두는 거 요건데. 그 진화한 순으로는 맨 위에 게 상단이 제일 진화한 순이에요. 그죠? 고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차 검증 베이지안을 먼저 돌려 볼게요. 요렇게. 베이지안이 완료되면 돌아오겠습니다, 잠시.